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우면서 좌클릭하고 있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을 문제 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이끌어갈 정당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될 미디어 정당을 준비하고 계시는 석동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요즘 부정선거 관련해서 너무 바쁘시죠? 아니요, 뭐 바쁘기보다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이 일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엄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만, 또 한편 또 이것을 밝혀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특히 이제 이 선거가 과거처럼 뭐 투표함 바꿔치기, 또 뭐 투표함 무단 투입, 이런 식의 그 옛날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디지털 조작의 어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일에 의혹을 가진 변호사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명 의식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일을 해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 선거 소송 지역에서의 증거 보존도 끝이 났고, 그런데 아직 그 선관위 측에서 저희들 소송하는 것에 대한 이 답변서를 지금 아직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결국 재검표 내지는 선거에 동원됐던 여러 가지 투표지 분류기 같은 그런 디지털 장비의 검증 절차도 이제 밟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미래통합당에서는 부정선거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게 봤을 때에 현재 정부 여당의 참 여러 가지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그대로 좀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선거소송은 또 이것만을 가지고 당장 급하게 막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어떤 결정적인 단계가 되면, 조금 염치는 없겠지만 결정적인 단계가 되면 그 사람들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일을 나름대로 확인하고 파헤쳐 가는 우리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뭐 통합당이 안 온다 해서 그 점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막 굉장히 마음에 어떤 심란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들 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디어 정당. 지금 뭐 여러 가지 취지야 뭐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석동현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저도 지난 총선 때 출마를 목표로 해서 그 앞에 몇 년간을 이렇게 정당 활동, 지금의 미래통합당 또는 그 이전의 자유한국당 그런 지역 책임자로서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도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점점 소위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뭐 5개 집회다 또 규탄 집회다 해서 이렇게 전국 단위로다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말이죠, 뭐 서울에서도 뭐 사람들 모으기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지방 쪽에서는 거기를 한번 오프라인 행사에 가려고 하면 정말 나름대로 평상시에 이 어떤 이 보수 당 쪽에 어떤 의지와 또 신념을 가진 분이라 하더라도 막상 그와 같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이 어떤 시대의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이 주변의 어떤 가치들이 많이 바뀐 시대, 뭐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어떤 이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이 IT 환경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 기계화, 자동화 또는 이 컴퓨터화 되는 상황에서 이 정당 활동도 이제 조금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좀 더 넓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정당 활동, 정치 활동도 이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부분의 어떤 그 확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뭐 이름하여 지금 미디어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시적절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지난 2월서부터 지금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완전히 혼란의 동안이 속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고, 예.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선 고초를 겪고 또 여러 가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런 측면 외에도 우리의 산업, 또 생활, 예. 또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코로나 이전과 또 이 코로나 그 와중에서 또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면, 이 정당 활동도 그러한 코로나의 그 환경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정치 활동이든 저희가 했던 시민단체 활동이든 심지어 유튜버까지도 코로나 와가지고 상당히 침체됐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심지어 종교의 자유까지도 제한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의미가 없는 자유고 새로운 개념의 자유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유승민 씨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강조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헌법적 가치로서 자유라는 거는 그렇게 폄훼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에 대한 이 견해 표명에 대해서 참 정확한 취지를 제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개인의 어떤 그 인권 측면에서의 어떤 그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면서 존중받아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그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사태와처럼 당론에 반하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균형 잡힌 소신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지금 물론 뭐 이제는 국회의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만은 당에 공천도 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고, 모르긴 해도 그 당 안에서 얼마나 조리돌림을 했겠습니까? 급기야는 징계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서 저런 세력에 있어서 어떤 소위 사람이 먼저다, 또 인권이 어떻다는 것은 굉장히 허구적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는데요. 적어도 저희들의 그 자유우파,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적어도 이 개인의 어떤 그 자유, 권리, 인권이라는 그 가치는 뭐 변함없이 지금 존중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도 이런 전체주의적 그런 집단 이런 행사 못지않게 각각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혹은 하여튼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사의 서로 교류, 의사의 확인 또는 의사의 교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미디어 정당이 이제는 반드시 저쪽의 진보 좌파의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에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제가 좀 들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보수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졌다, 극우 때문에 졌다, 유튜브 때문에 졌다, 그렇기 때문에 좌클릭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시비 걸지 말아라. 그 가치가 다르더라도 어제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막상 저희가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신의 한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민심과는 또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영남 지역이라든지 뭐 기타 그 지방에서는 또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 마당에 다시 보수파가 이번 총선에서 뭐 참패를 넘어서 그야말로 폭망을 한 이런 상황을 다시 되새긴다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만은 뭐 이것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작년 연말서부터 소위 어떤 그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지난 3년 탄핵 전국 이후에 정말 길거리에서 이 아스팔트 위에서 여러 가지로 나라의 어떤 그 현실과 장래를 걱정하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었던 많은 애국 시민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완전히 좀 도외시하고 지금 뭐 이 유승민, 하태경 이런 네. 소위 이 당을 떠나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고 또 뭐 이름하여 뭐 새로운 보수라 했지만 과연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세력들과 먼저 손을 잡는 그런 그때의 얘기하기를 중도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흡수해서 당의 어떤 외연을 넓히고 지지계층을 기반을 확대한다 이런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점을 놓고 보면 이 단순한 결과론이 아니라 영남 지방에서는 애당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그나마라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PK, TK 지역의 그런 의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지역에서 볼 때는 지금 중앙 쪽에서 서울 쪽에서 소위 통합했던 세력들은 오히려 배신의 이미지가 훨씬 강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100표를 얻으면 200표가 떨어져 나간다 할 정도의 그런 비판적 견해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는 말씀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럴 때 다만 저도 부산 지역에서 이러한 정당 활동하면서 그나마 보수 지지자들 설득했던 논리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워낙에 이 중도 세력 표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떠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선거 부정에 그런 강한 의심, 확신을 가지고 지금 파헤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선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결국 그 사람들만 정치적인 다 죽어가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준 것 외에 오히려 기존의 어떤 우리 보수 우파 정당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다 지금 상당 부분이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내상 외상을 입고 지금 다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말 작년 10월 3일 날로 상징되는 그렇죠. 그 수백만 우리 애국우파 시민들은 지금 그야말로 소리 없이 정말 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런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지금 현재 소위 미래통합당이란 당명도 저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그것이 과연 진정한 통합이었는지 하는 부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통합당을 소위 쥐락펴락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저런 주장들이 과연 어느 만큼 우리 우파의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디어 정당의 창준이의 공동대표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치 또는 선거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잘 맞지를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서는 한 발 좀 떨어져 있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듯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과는 제가 당적을 내려놨습니다만 그러나 이 선거 부정은 단순히 미래통합당을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정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선거에 있어서 어떠한 불의와 부정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온몸으로 지켜내야 될 그런 주제라는 점에서 제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한편 이제 새로운 시대에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무기력함, 무개념한, 도대체 민주당의 저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러 가지 불의와 행보 속에서 제대로 싸우고 따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실망한 많은 이 자유우파 시민들의 그 목소리와 그 염원과 그 어떤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러한 바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또 지금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뭐 이게 지금 정식으로 어떠한 당장의 어떤 선거가 있어서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활동은 차차 준비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 나라와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과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담고 공유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미디어 정당의 필요성에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함께 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네. 예, 미디어 정당과 석동현 변호사, 이제는 미디어 정당 창준이의 공동대표입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석동현 변호사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미디어 정당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정당 창당준비위 발기윈 대회는요, 6월 12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오후 3시에 열리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요즘 수도권 중심의 정치, 이거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수도권 중심의 정치라고는 얘기하지만 막상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전국 팔도에 다 모이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치가 돼야지 특정 지역만 챙기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치, 미디어 정당이 복원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 미디어 정당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열심히 보도해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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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약재 중에서는요, 최고 주위를 차지하는 게 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하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기존 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 농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 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금산 홍삼과 아바이스크의 농장의 녹용이 만나서 퓨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 녹삼, 그것도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 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 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 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3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2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 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1000박스 한정 판매, 구전 녹삼 3박스 90호에 24만 8천 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 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 녹삼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박스 해갖고 248,000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야.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여기도 장바구니가 힘내라 나오는데.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위에 들고 구전 다니면 녹삼이라고 써 있고. 구전 녹삼. 와, 태극기 있고 예, 멋있네요.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8,000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